안녕하세요. 우리 815 머니톡 구독자, 시청자,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박현상입니다. 유한타증권에 있고요. 부천에 있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네요. 오다가 못 올 뻔했습니다.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조금 날씨가 매우 안 좋고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뉴스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 비 피해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안 나오길 바라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제 화면 잠깐 보이시면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매일 제가 제목을 다는데 보이시죠? 예, 보이죠? 자는데 오늘 제목은 기사회생, 그죠? 기사회생. 죽다 살아났다. 어제 제가 모 경제TV에 방송을 갔는데 어제는 매우 우울하게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시황에 가장 특화된 직업으로서 시황이 안 좋을 때 웃으면 되게 싫어합니다. 구독자분들이. 그리고 실시간으로 웃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근데 오늘은 조금 웃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회생을 했고요. 기사회생을 하게 만든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역시 코리아는 외국인이 좌지우지하는 시장이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좌지우지해서 기분 나쁘면 뭐 하겠느냐? 사서 오르면 더 좋은 거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랜만에 외국인이 들어와서 시장은 해볼만 했다라는 부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조금 이런 말씀 잠깐 셀게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런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요. 안 좋았다가 언제 좋았냐면은 폭설이 와가지고 뭐 아무것 직원의 한 10명 중에서 한 두세 명은 출근을 못할 때 그때 장이 무지 좋았고요. 무지 좋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3시, 한 2시 반부터 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오늘 다 좋았긴 했지만 그런 이유도 그때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이게 시장은 항상 뭔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좋을 때는 약간은 조금 벌을 주는 것 같고, 그죠?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오만하고 방자할 때는 어딜 이러면서 벌을 주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그때는 좀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시장은 좋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늘은 기사회생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넘어가서 말씀 좀 드려보면은요, 일단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잠시만요. 다 지우고, 오케이. 미국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은 제가 그냥 PT 없이 얼굴만 비춰줘도 되고요. 빨리라기보다는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오를만 한 것 같기도 하고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요거에 대한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제가 한 10초만 드릴게요. 댓글로 한번 써주세요. 왜 박 차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일단 미국의 매그니피션트라는 7개 종목들,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알파벳 많죠, 그죠? 애플, 이런 7개 종목들만 올랐어요, 미국 장도. 그죠? 그래서 그 종목 7개 종목들을 합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빅테크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종목들은 애플은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중이긴 한데 다른 종목들은, 테슬라는요 몇 년 전에 적자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지는 추이긴 하지만은 뭔가 이익단에서 만족치 못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익은 항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긴 한데 증감률로 봤을 때 우리 입장에는 조금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장을 봤을 때요, 이렇게 축 떴다가 옆으로 일반적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죠? 좀 깨기도 했고요. 나스닥은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고요. 조금 이따 차트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제 생각에서 미국장에 대한 느낌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미국장, 우리 지금 HBM부터 시작한 AI 이런 쪽 있잖아요. 그런 쪽은
아마존이 5월 20 며칠 날 실적 발표를 했고요. 2분기 가이던스를 굉장히 세게 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이던스가 경험적으로 엔비디아의 자료를 봤을 때 예를 한 40번 정도의 실적 가이던스 추정치를 내면은요. 엔비디아가 여태 40번 중에서 2번 틀렸대요. 2번 틀렸는데 2번 틀린 것도 일반적으로 한 1% 언더 수준만 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엔비디아가 이 1분기에 발표할 때 2분기 추정치를 세게 냈잖아요. 50% 이상. 그래 낸 거 같을 경우도 굉장히 근거가 있을 것이다. 왜? 여태까지 엔비디아는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시작해서 아마도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같은 은행주들이 발표를 하게 되고요. 은행주는 특별히 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미 지난주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끝냈죠. 그래서 크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미국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된다. 아마 미국장이 제대로 갈 거면은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잠깐 자료 보시면은 미국은 숨 고르기 중이다. 그리고 앞서서 내일 밤 9시 반이 될 거예요. 수요일 밤 CPI 발표를 하겠죠. 컨센서스 3.1%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예상만큼 나올 것 같습니다. 2%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유는 유가도 좀 빠졌고 쉘터, 주거비도 빠지긴 했고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포션을 가장 차지하는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CPI도 부담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매크로 지표 발표보다는 실적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매크로 지표가 발동이 돼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기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난 것 같고요.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를 섞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월 24일에서 25일 날이 FOMC 결과 발표를 할 거고요. 그때 아마도 25bp 정도 올리겠죠. 우리가 그 패드워치 보면은 올릴 확률이 90%가 넘었더라고요. 아마도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올리게 되면은 그때 전후로 해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피벗 기대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피벗 기대감이 나왔을 때요. 작년에 한 번씩 나왔을 때 네이버, 카카오 같은 혹은 게임주 같은, 그죠? 그러니까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았었던 그런 섹터들이 나름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7월 말일 정도에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인 매수일 때만 강한 시장 이래 써놨어요. 그 HTS 잠깐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확인해 보면은 오늘 지수부터 볼까요? 오랜만에 지수부터 보면은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와, 진짜로 이게 차트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지금요, 저는 눈물이 나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음봉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음봉 난 다음에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요, 오늘 오른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요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반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마이크론도 3% 정도 떴고요. 필반이 떴다. 코리아는 일반적으로 나스닥보다는 필반이 떴을 때가 좀 더 강하다. 요건 좀 아시죠? 그죠? 어제 필반이 2% 정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줄여서 필반이라 그럽니다. 이게 2% 정도 뜨고, 그리고 해외 차트가 어디 있습니까? 해외 차트. MU 마이크론이 어제 3% 이상 뜨면서 어제 반도체 지수 자체가 미국에서 좋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출근하면서도 일부 기대를 하긴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필반이 올랐기 때문에 코리아 증시가 좋았던 것 같고, 지금 나스닥 선물 보더라도 일부 한 0.2% 정도는 일단 오후 4시 현재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코리아 증시가 몇 포인트 올랐어요 여러분들? 몇 포인트 올랐습니까? 41포인트. 41포인트. 이게 지금 많이 빠져서 티가 안 나는 건지 몰라더라도 이 정도면은 진짜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2%, 18포인트 오르면서 간만에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상승이 일어난 하루다. 그런데 누가 샀어요? 누가 샀습니까? 외국인이 샀는데, 조금요, 요게 여기 말씀 나온 김에 좀 시간대별로 해서 선물을 좀 볼까요 여러분들?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3시 45분 전까지요. 얼마입니까? 자세히 보시죠. 6,300억 팔다가 참고로 선물 마감은요 3시 45분입니다 여러분들. 15분 후에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재밌죠? 근데 딱 동시호가 들어가서 막판에 요놈들이 1,500억을 던졌어요. 던졌고, 시간대별로 쭉 보면은요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3시까지요 1조 샀습니다. 1조 사다가 원래 9천억 1조 3시 15분 16분 17분 이렇게 하다가 보이시죠? 20분 동시호가 들어가더니 이놈 아들이 욕 나올 뻔했어요. 팔았고, 그죠? 쭉 보다 보니까는 결국 오늘 3시까지 장중 고점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는 얼마요? 1조 이상이었는데 선물의 동시호가 때 많이 던졌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 단타를 많이 치는구나. 얘네들은 오늘 시장만 보면은 내일 겁나 잘 갈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한두 번 당한 거 아니죠? 조 단위로 사타팔로따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선물 현실. 또 기분 나빠지네요. 일단 그러더라도 오늘은 좋은 겁니다. 현물 기준으로 거래해서 2,800억, 기관 1,600억, 코스닥 기준으로 현물 3,200억, 기관 730억. 코스닥을 시간대별로 볼까요? 코스닥으로 바꿀게요 여러분들.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늘 3,200억을 샀는데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침에 9시 1분에 살짝 팔다가 9시 한 2, 30분부터 사기 시작을 하더니 30분에 149억 쭉 해서 뭡니까? 코스닥 시장의, 기억나시죠?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매수는 한 번 방향이 잡히면 하루 종일 산다. 하루 종일 한다. 그렇죠? 2,500억, 2,600억, 2,700억, 2,800억, 3,200억까지. 좀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방향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장중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다. 근데 제가 오른 날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송한데 빠지는 날도 똑같이 빠집니다. 팔기 시작하면 종가까지 팝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변동성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찌됐든 코스피가 그래도 오랜만에, 일단 코스닥의 경우는 61선 이탈을 했었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61선을 정말로 강하게 이탈을 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 정도면 강하게 이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한 이탈을 그래도 올려놓고, 빨리 이걸 올려놔야 됩니다. 올려놓고 이렇게 자리했다는 점은 참 종목별로 그렇고 시장별로 그렇고 다행인 점이다. 근데 오늘 해야 되면 뭐 하겠어요? 그죠? 내일이 더 중요하고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건 좀 보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시죠.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게 지금 제가 써놨어요. 외국인 매수일 때만 강한 시장이다라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조금 재미없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재미없게 말씀을 드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번 달에 IPO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화요일, 어제 오늘도 있었고요. 이번 주 아마 수목인가 목금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한 6, 7개 정도의 스펙까지 포함해서
신규 상장주들이 청약을 할 겁니다. 지난주 목, 금이 장이 무지하게 안 좋았는데 그때 필에너지라는 그쵸, 필옵틱스 요즘 좋죠. 필에너지라는 2,000원 스태킹 장비 만드는 회사가 공모가격 기준으로 3,300억 정도 밸류로 청약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 모였나요, 여러분들? 16조가 모였어요. 16조. 이게 말이 16조지. 코스피 오늘 거래대금이 9조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주 한 종목 3천억짜리 하는데 16조가 몰렸어요. 그만큼 난리 부르스라는 겁니다. 주식을 안 하시고 혹은 주식을 하셨는데 요즘 재미가 없으면 에라 모르겠다 예수금 빼서 저 청약이나 들어가자. 그죠? 대부분 들어갔다 빵주 받고 나왔죠. 지금 몇백만 원 들어갔으면은. 어찌됐든요. 이 IPO 시장이 특히 7월 달에 많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60%에서 플러스 400%까지 효과가 있죠. 즉 만원짜리가 상장할 땐 6천원이 될 수도 있고 4만원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지난주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 다 드렸어요. IPO가 수급 블랙홀이 됐기 때문에 오늘 상승 자체가 적어도 7월의 전체 시장을 강하게 들어올리는 힘이 되기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도 어렵습니다. 그죠? 제 경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약 많을 땐 장이 잘 안 갑니다.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게 청약이 다 끝나면은 우리가 FOMC도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FOMC가 그럼 금리 인상까지 했는데 만약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들 FOMC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흥분해가지고 쫓아잡으면 또 물릴 거예요. 내일 뭐 장중이 지금 아니긴 하니까는. 그런데 어제도 장중 반등이 나오다 밀렸죠. 그죠? 어제는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이 반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는 날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재미없네요.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FOMC 이후에 시장이 좀 좋아질 것 같고요. 일단 그 전까지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방법은. 그리고 지난주 필에너지 청약부터 요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난주 청약했었던 필에너지가 여러분들 집중. 필에너지가 아마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상장을 할 거거든요. 오늘 화요일이니까는 수목금 3일 있다가 그러면은 아시죠? 또 거기서 단타를 칠 겁니다. 금요일 날은. 맞죠, 여러분들? 또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요. 거래대금이 그쪽으로 다 쏠릴 겁니다. 아마도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적어도 오전 시장에는 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매매 참고하세요. 월요일날 오전에는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째렸던 종목들을 막 사는 건 좀 그렇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거를 꼭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어려웠고 그쪽으로 쏠릴 때 물리게 되면은 되게 화납니다. 엄청 화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MG 이슈 단편적이라 제가 써놨죠. MG가 뭘까요, 여러분들? 질문. MG요. MG 새마을금 거. 예, 마을금 거 얘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마을금고의 자금 운용은요. 각 단위 조합도 하긴 하지만은 각 단위 조합에서는 아마도 주식을 거의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마을금고 영업을 저희 증권사 영업 직원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다닐 때 뭐 얘기하냐면 대부분요 채권 합니다. 채권. 그리고 펀드가 들어가더라도 주식 비중이 거의 없는 공모주 펀드라든지 그리고 혹은 채권형 펀드만 들어갑니다. 거기들도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는요 단위 조합의 그 마을금고라 이런 금융기관의 경우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굳이 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아마 저도 이제 금융상품 영업하시는 분들 다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가 개별 단위 뭐 뉴스 보니까는 엔모 지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어찌됐든 단위 지구는 개별 종목에 매매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제가 까보진 않았으니까는. 그리고 아마도 중앙에서 운용하는 자금이 한 200조가 된다고 하던데 그중에
일부, 극히 일부만 주식으로 운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시장이 매우 안 좋을 때 기억을 해보시면 마을금고에서 주식을 던진다 이런 루머가 있었었고 그게 몇 천억인데 아직 2천억이 남았다. 그래서 어제 2천억이 사모펀드에 나오니까는 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꽤 그럴싸하게 추리가 되긴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추리들은요 오늘처럼 장 오르면은 다 사라집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빠질 때는 빠지는 이유를 찾고 싶은 겁니다. 잠깐 HT에서 돌아와서 조금 추론의 근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요. 코스피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2,800억 샀는데 일자별로 좀 자세하게 볼까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사모펀드 일반적으로 그들이 들어갔던 사모펀드는 여기죠. 저는 금요일이 되겠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팔지 않았던 사모펀드에서 주식을 2천억이나 던진 거예요. 투신이 1,800억이고요. 기억나시죠? 이거 합쳐서 얼마입니까? 한 4천억 정도 되나요? 이런 식의 숫자를 보고 시장에 추론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을금을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는 제가 뉴스는 못 봤습니다. 그걸 답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론이 되는 건데 추론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확인된 건 없습니다. 어찌됐든 사모펀드의 주식을 던졌고 그것이 시장 하락의 원인이고 아마도 그게 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 일부 주식의 자금으로 추정이 된다. 채권은 1조 던졌는데 다 받았다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요건 상식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집중. 주식시장이 클까요? 채권시장이 클까요? 요거 진짜로 이거 너무 쉬운 건데. 한번 써주세요. 주식이 클까? 채권이 클까? 시장 마켓의 규모. 요거 여러분들 어디가 커요? 찍어보세요. 채권이 훨씬 큽니다. 훨씬. 주식이랑 비교 안 됩니다. 어찌됐든 마을금고에서 던졌다는 표현은 그러지만 매각을 했었던 1조 정도 규모의 채권은 다 시장에 소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천억 정도 되는 주식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역시 해프닝격으로 소화가 될 것 같고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를 들어오면서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시장이 빠질 때 나왔었던 기우, 걱정, 뭔가의 추론 이런 거는 다 없어진다. 그래서 가끔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장 빠질 때 나는 안 보겠다. 뉴스 듣고 내용 찾아오면 손절치게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70% 정도는 동감을 합니다. 30%는 봐야 된다의 한 표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만 잠깐 비춰주시면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사실은 굉장히 제가 재미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제는 소위 이렇게 얘기해요. 스트레스성 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매도라 하면요. 편하게 어떤 종목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그래요. 우리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 왜 영어로 안 바뀌어? KH. 그렇지. KH 바텍의 경우. 이거 어제 분봉으로 보면은요. 그냥 빠졌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이 끝단에 달았을 때는 소위 스트레스성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참다가 몰라면 던지는 것들이요. 그런데 그런 스트레스성 매도의 끝에 경험적으로 시장의 바닥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참다 던진 거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아마도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아마 평균 한 2,000분 듣고 계시죠. 2,000분 중에서 한 500분에서 700분 정도는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어제 오후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짜증이 났는데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봤을 때는 어떤 종목도 사면 안 됐었죠. 근데 오늘 오후 보니까 이제 슬슬 살만한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래서 내일까지 유지되면은 신규 매수는 내일부터 들어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이 펼쳐지게 되고요. 어찌됐든 장이 올라야지 전략은 형성이 되고 시장 참여자들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상승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거고요. 일단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MG 이슈, 그러니까 맑은 거 이슈는 매우 단편적이었고, 그리고 스레드란이라고 써놨어요, 여러분들. 약간 상식 삼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부터 제가 질문해 볼게요. 실시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나의 핸드폰에 스레드라는 어플이 깔려 있다 손. 저는 여기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 전 이거 하고 있는 거 보여줄 겁니다. 스레드라는 어플이 깔려 있다 손. 저는 이게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은 굉장히 트렌드 뉴 해야 되거든요. 그 트렌드에 맞추려고 일부러 더 빨리 까는 편입니다. 전 첫날 깔았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몇 분은 깔고 계셨을 거고, 거의 대부분 분들이 50%는 저게 뭐야? 그죠? 저게 뭐야? 30% 정도는 들어봤는데 관련주 잡주인 것 같아 내가 안 했다. 뭐 모비데이 오늘 좀 빠졌죠?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요건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소셜 네트워크,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뭘 올렸냐면 장이 너무 안 좋고 재미없어서 닭갈비를 먹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 짜증날 때 닭갈비를 먹는데 닭갈비 먹은 그 달이 항상 시장이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북에 혹은 인스타그램에 숯불 닭갈비를 올리는 날은 제 패친들은 좋아합니다. 왜냐면 장 곧 나요 라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제였어요. 즉 자신의 생각을 올릴 수 있는 거, 그 사진이랑 동영상. 근데 요즘 인스타그램에 워낙 많은 광고가 떠요. 광고가. 그래서 저도 너무 짜증이 나던 중에 인스타그램을 만든 회사는 메타, 우리가 구 페이스북이죠. 마크 저커버그.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직상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레드라는 새로운 SNS를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을 만든 거죠. 제가 쭉 써보니까 공통점은 반말로 올려야 되고요. 반말로 올려야 되고, 약간 말이 스로 시작이 되니까는 욕을 하는 것처럼 스레드에서 팔로우를 해요. 그러면 스 이렇게 되죠. 그죠? 스 하실 분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재밌어요. 반말도 하고요. 뭔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사진을 필터해가지고 그래요. 매우 근육질이 많은 남성분, 혹은 잘생긴 모델분, 혹은 매우 몸매가 좋은 여성분, 혹은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만 뭔가 그런 사진을 올려야 되고, 그분들이 거기서도 영업을 많이 하죠. 쇼핑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스레드의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올려요. 뭐 정치인들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데 막 올려요. 반말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문체가 반말이기 때문에 아이 비가 많이 온다, 짜증나 죽겠어, 니들 생각은 어때? 이런 식의 그냥 막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좀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1억 명이요. 참고로 챗 GPT가 1억 명의 사용자가 달성될 때가 몇 달 걸렸습니다. 2달 걸렸습니다. 근데 스레드는 3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세고요. 이렇게 세게 올라온 이유는 인스타그램에 바로 동일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인스타의 사용자 수는 20억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억 명 정도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마도 쓰시는 분 계시고 안 쓰시는 분 계실 텐데, 안 쓰시는 분이 제가 보기엔 더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 메타의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집중. 메타의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스레드의 매출이 조금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주식은 플러스 알파를 원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메타가 좋아지면, 메타도 플랫폼 주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연관성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물려있고 제 고객들이 물려있는 네이버, 카카오로도 조금 연관지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시장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정말로 한순간이에요 여러분들. 한순간이라서 지금은 카카오 쳐다보지도 않고 5만 원 깨졌다 5만 카카오부터 욕도 하고 자회사 상장 다 했다 카카오 엔터 하려니까 이 나쁜 놈들아 다 빼먹겠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열도 받고요. 상대적으로 네이버는 분할 상장도 안 하긴 하지만 네이버도 주가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까요? 몇 년 전에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주였어요. 네이버가 시총 3위까지 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죠? 하이닉스 위협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만큼 좋아지진 않지만 그래도 FOMC 이후에 피벗 분위기 그 메타가 스레드를 발매를 해서 히트를 친다면 뭔가 플랫폼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도. 좀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종의 저는 희망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카카오 물리신 분 제가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시간 빨리 얘기할게요. 써놓진 않았지만 조금 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편하게 여러분들 2022년도 수출 의존도 했을 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수출한 국가는요 중국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중국은 작년 기준 19% 정도 22년도 기준이요. 그리고 미국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 18%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IRA부터 시작해서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마이크론도 일본으로 가게 되고요. 즉 중국에서의 팩토리라든지 기타 여러 거를 우리가 디리스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디리스킹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데 공급망이 다변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미국 쪽의 공급망이 높아지는 나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례로요. 마이크론이 간 일본, 그죠? 그리고 베트남 이런 식의 국가, 인도 주가가 엄청 좋거든요. 글로벌 펀드들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코리아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 줄어들고 있고 미국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코리아는 완성품보다는 중간에 중간재, 반도체 같은 거요. 중간재를 생산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파급력은 줄어들 수 있긴 한데 적어도 올해 내년 접어들었을 때 미국 중감률이 좀 더 높아진다면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좋은지 중국이 좋은지 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판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점유율이 높아지는 수출 점유율이 높아지는 국가들의 펀드의 수익률이 좋다. 이게 팩트니까는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두 번째 희망 고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네이버 카카오의 플랫폼 주식 그리고 그 수출 증감률 국가별로 요거 자료를 봤을 때 일단 코리아가 조금씩 선택이 되는 것 같다라는 부분 강조드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빨리 들어갈게요. 이제 섹터로 넘어가는데 마이크론 상승의 소부장 급등 좀 볼까요? 오래 봐야죠. 오늘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들? 뭐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소부장 중에 그냥 하이닉스부터 볼게요. 000660 하이닉스 2.8% 상승 그죠? 005930 삼성전자 2.8% 상승. 그래 오늘 40포인트 오르는 거에 1등 공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네. 그죠?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아하지만은 소부장 더 좋아하시죠? 우리 815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STI가 사상 최고가를 아마 경신했을 겁니다. 맞죠? 그죠? 오늘 작년의 5월달 고점을 벗겨냈습니다. 16% 올라가면 종가까지 쐈습니다. 이런 주식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찌됐든 STI가 쐈고 최근 HBM 중에서 봤을 때 프로텍
이런 종목들 포로텍이래요. 프로텍. 그죠? 얘도 좀 좋았고 여러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죠? 또 뭐 있나요? 또 갑자기 그러면 271 화면에서 이건 제가 제 걸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미리 세팅을 안 해서 다운로드. 참고로요, 여러분들 HTS 관심 종목은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서버에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종목들을요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설정을요. 재밌죠, 여러분들? 재미없나요? 어찌됐든 소부장들도 많이 올랐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STI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띄워놨고요. 그리고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차트 어디 있습니까? 차트 돌아와서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더 중요한 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위 대장격을 잃었던 종목들에게 신고가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날 나도 뭐 해야 되겠다는 이런 손바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HBM 소부장 이런 쪽은 아직 끝난 게 아니겠구나라고 확인을 한 하루가 되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들. 그죠? 했었고요. 다시 돌아와서 잠시만요. 다시 돌아와서 기본 차트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건설주 반등 일시적. 사실은요 건설주를 봤을 때 제가 너무 힘들어요. 건설 좀 볼까요? 2731에서 보면은 그래요. 현대건설 그냥 볼게요.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이때요. 뭐였습니까? 수주 떴었죠. 사우디 수주. 그죠? 그날 제가 음봉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아시십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빠졌어요, 지금. 현대건설이요.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 나토 회의 참석자 폴란드랑 리투아니아 가고 있죠, 지금. 아마 5일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일부 한정적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건설주의 대표주자 얘 말고요. 뭐 있습니까? 최근에 말도 많았던 GS 건설이요. 이게 지금 매우 안타깝죠. 1조 이상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뭐 그 보상 비용이 5천억인가 6천억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죠? 검단 쪽에. 지금 이런 차트를 봤을 때는 참 힘들죠.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많이 여쭤보시는데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빠졌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시간이 최소 몇 달. 그죠? 몇 달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이런 시간이 걸려야 될 겁니다. 이 걸리는 기간 동안에 뭐가 있습니까? 회사에서는 시장과 신뢰의 소통을 쌓아야 됩니다. 소통을. 그래서 아마도 이런 종목들이 바로 올라가기는 어렵긴 하다. 그래서 시장과의 소통을 쌓아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고 어찌됐든 오늘 건설주가 오른 이유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훈풍이 좀 불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건설주가 오르긴 했지만 아마도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반등이 이끌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들. 조선주는 무지 꾸준해요. 조선주 여기 있죠. 보실까요? 하나오션, 그죠? 구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 그죠? 삼성중공업 차트 보이시죠? 현대미포조선, 와,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지금 하나 빠진 게 없습니다. 역시 그래도 조선주는 한번 화끈하면 이렇게 화끈하구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작년에 얼마나 욕했습니까? 저도 욕해 많이 했어요.
얼마나 욕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올라왔다 치더라도 작년에 8월 달에 고점을 아직 벗기지 못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기준으로는. 그죠? 미포도 비슷하고요. 그죠? 요즘 좋다 그러긴 하지만 작년 고점을 아직 벗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티가 나긴 조금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죠, 여러분들? 현실이 이겁니다. TV나 뉴스에서는 조선주가 올해 신고가를 내고 있고 뭐 블라블라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다, 신조선가 지금 사상 최고치다, 뭐 난리도 아니죠. 근데 막상 종목을 봤을 때 작년 고점을 넘긴 거는 없다. 삼성중공 넘겼죠. 하나오션이랑. 그쵸? 그래서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조선주가 뭔가 좋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지어 드릴 수가 있겠고, 어찌됐든 건설주는 일시적, 조선주는 아직까지 꾸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2000년 전일 장비주, 금일 소재주 확산, 2000년지 장비주 중에서, 그죠? 장비주 중에서 뭐가 있을까? PNT 어제 좋았죠. 그죠? 작년에 어제죠. 어제 20% 이상 작년 고점이 나왔다고 오늘 6%나 뜨고, 그죠? 이제 장비주들 많이 올랐어요, 어제. 근데 오늘은 에코프로가 1.1%, 에코프로 BM, 그죠? 그러더라도 어제 밀렸던 소재주들이 오늘은 2000년 쪽에 확산이 있었고, 그죠? 그래서 2000년도 역시 시장 오를 때 주도 주구나를 확인한 하루기도 했었고요. 여기까지 인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확실히 요거예요. 오늘 포스코 DX. 물론 좋은 뉴스가 나오기도 했지만, 뉴스단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뉴스단 보시면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특징주 여기. 코스피 이정상장 검토 소식의 강세. 이게 여태까지 코스닥에 있었던 포스코 DX는 참고로 코스닥 시총이 13인가 그럴 거예요. 시가총액 12인가? 그걸 볼까요? 아침에 12였는데 오늘 27% 올라서 8위로 올라왔네요. 그죠, 여러분들? 어찌됐든 어제 여기 있었습니다. 어제 근데 오늘 올라서 포스코 DX가 8위로 올라왔고요. 어찌됐든 이전 상장에 아직은 결정방 없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이전을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코스피 이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는 강력한 호재거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면 앞으로 매매를 할 때, 코스닥에서 핫했던 종목들이 코스피가 이전을 할 때, 오히려 이전한 다음에는 안 좋았고, 이전하기 전에가 좀 더 강력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세트리온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여러분들? 그것도 역시 일종의 시장에서 결이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심지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매매 일종의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거래가 터지면서 그죠? 터지면서 신고가를 벗길 때 그리고 거래가 세게 터져요. 밑에 보시면은 이러면은 웬만하면 종가까지 간다. 장중에 무지 강하다. 이런 부분은 일종의 기술적인 테크닉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꼬리가 많이 달려요. 윗꼬리가. 근데 신고가가 나기 시작한 종목들의 경우는, 특히 첫 신고가의 경우는 종가까지 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원전, 대통령 순방, 전력기기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 요건 기사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방산, 배터리, 원전, 재개,
폴란드 경제도 시동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일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폴란드 수교 35주년을 맞이해서 폴란드를 찾는 대통령이 동행해 경제에게 힘을 쓴다. 방산 이미 폴란드랑 방산은 이미 최고죠 최고. 아마 40% 50% 이상이 폴란드 점유율일 것 같은데 배터리 폴란드에 공장 있죠, 그죠? 친환경 에너지 원전 그래서 갔다, 그죠? 갔다. 대기업 LG, 한화, LS 그럼 보시죠. LG 배터리, 한화 방산, LS 전력기기 딱 어떻습니까? 딱 왁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왁구가 좀 표현해 주세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말 잘못했네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요런 겁니다. 여기서 간 그룹사 회장들이 잘 된다 이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식시장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쪽 섹터를 조금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토 때문에 간 거죠. 북다서양 조약기구 참석을 하는데 여기서 아마 참관 자격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여튼 이렇게 간다. 그래서 어찌됐든 한화 그룹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이 좋을 것 같으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어제까지도 안 떴다가 어제 안 뜨고 오늘 뜬 이유가 뭘까요? 질문. 왜 질문 많이 하는데? 어제 장이 안 좋았고 오늘 장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아이디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어제 안 간다고 내일도 안 간다라는 그런 거는 편견입니다, 여러분들. 어찌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갔다.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 그죠? 한전기술 상한가 쳤을 거예요. 그죠? 아니구나. 그리고 우진 이런 종목들, 우진은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나왔던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원전 관련해서 한전산업이 상한가구나. 예. 우진, 한신기계 오랜만에 원전 관련주들이 세게 쐈다. 근데 경험적으로 기억을 해보니까 저번에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대통령 갈 때만 떠요 원전은 지금. 그래서 14일 날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온다고. 그러면 뭐 일단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매매는 각자 하시는 건데 일단 그렇게 움직였다. 그 전력기기 LS 일렉이 아까 LS 회장님도 가셨죠? LS 일렉 그죠? 9%나 상승을 했다. HD 현대 일렉트릭, H현대 일렉트릭 이렇다. 잘 가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아마 시장의 결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중이다. 느낌 오시죠? 그래서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이렇게 가는지 몰랐어요. 우리의 자세 아까 IPO부터 시작을 해서 FOMC까지의 일정을 7월 25일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2, 3주 동안은 뭔가 오늘처럼 장이 오른다 그러더라도 뭔가 흥분을 해서 크게 지르는 건 좀 그렇고요. 기존 우리가 하셨던 것처럼 빠질 때 매수만 써놨는데 안 써놓은 게 뭘까요? 오를 때 매도. 이건 매매입니다. 추세가 아직 형성이 안 됐을 겁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느낌 오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반등이 추세적일지 아닐지 고민. 우리 계속 고민했죠?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뭔가 계속 빠졌었던 종목, 계속 올랐었던 종목. 이 쏠림은요. 지저분한 쏠림은 시장이 오늘처럼 좋아지면 다 잊혀지죠? 맞죠? 지난주에 MG, 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뭐 채권이 어쩌고 저쩌고, 주식이 어쩌고 저쩌고 좋아지니까 오늘 말 쏙 들어가잖아요. 즉 시장이 좋아지면 다 잊혀집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방산 ETF가 상장이 된다 합니다. 미래에 있을 거예요. 25일인가 21일인가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ETF 상장 전에 해당 섹터가 미리 떴다는 점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미 지금 대통령이 가 있어요. 폴란드에. 그래서 안 오른 방산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SM 요건 좀 말씀드렸는데 요건 제 얼굴 한번 비춰주죠, PD님. 요거는요.
지난 주말 기사를 보시면은 참고로 저희 서연이 제 딸 서연이가 누굴 제일 좋아하냐면 아이브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사래요. 아이브라는 그룹을 좋아합니다. 장원영, 그죠? 안유진, 이서 다 외웠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어찌됐든 그 아이브라는 그룹이 소속된 회사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있고요. 그 기사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 그런데 거기서 참고로 스타쉽 엔터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냐면은 카카오 엔터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엔터가 다변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매각을 한다, 사모펀드에. 근데 매각에 대한 금액을 역산해서 추론을 해보니까 스타쉽 엔터가 한 1조 정도가 추정이 된다. 그죠? 근데 이거를 저기 라인업이라든지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SM이 2조 5천억 나오는데 이건 터무니없이 싸다. 이런 식의 뭐라 그럴까요? 이건 밸류에이션 비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가 주가가 잘 오르거든요. 오늘 아마 SM이 9%인가 10% 올랐을 텐데 맨날 꼴등이었던 이수만 사태 때문에 뭔가 정신도 없었었고, 그죠? 재미가 없었었던 SM이 오늘 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쏘지? 물론 오늘 JYP도 몇 프로 올랐고 하이브도 오르긴 올랐었는데 이유가 이런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그렇지만은 기사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텔레그램 채널 이런 것들 많이 돌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같이 잘 살펴보시면 된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이 나온 것들은요, 주도주입니다. 오늘 나온 것들이. 왜냐면 처음 오를 때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 주도입니다. 그죠? 뭘 많이 올랐어요? 2차전지 반도체, 조선, 방산입니다. 오늘 오른 것들이요. 향후에 장이 좀 밀리더라도 그쪽 섹터가 주도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높고 오늘 쫓아가거나 오늘 장이 끝나긴 했지만 쫓아가거나 그러는 거는 일단 향후 시장을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하던 대로 빠질 때 매수와 천천히 결론 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죠? 말씀드렸고 적어도 오늘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주무시고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자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